80대 남성 김 씨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작은 방앗간을 하면서 홀로 3남매를 키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행히 3남매 모두 잘 자랐고 김 씨 특유의 성실함에 운도 따라준 덕분에 김 씨는 30억 상당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김 씨는 지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0년 넘는 지난 세월을 추억하며 남은 생을 정리하던 김 씨.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대로 10억 상당의 건물은 기부하고 가게는 형편이 어려운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혹시라도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우애 좋은 3남매가 유산 때문에 다툼을 벌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김 씨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서도 3남매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어떤 점에 유의해서 써야 할까요? 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3남매를 키운 80대 남성 김모 씨의 사연으로 오늘 열린 상담실 꾸려가겠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80대이고 수십 년 전에 아내가 떠났으니까 그 당시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었겠죠.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아내가 떠날 당시에 지금 장남이 19살, 중간에 딸이 17살, 그리고 막내가 12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나마 10대이긴 합니다만 큰 아들과 큰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조금 이렇게 극복해내려고 서로 의지도 하고 이럽니다만 12살짜리는 너무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살, 12살짜리 막내가 특히나 힘들어했다고 해요. 매일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떼쓰고 뭐 아버지라고 아내가 안 보고 싶겠습니까? 첫째, 둘째라고 엄마가 안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만 또 이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셋을 키워야 되고 이 바쁜 와중에도 작은 방앗간에 나가서 365일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명절은 명절이라 바빴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랴, 심적 고생 감당하랴, 돈 벌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나 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힘든 시기를 아이들이 10대인데 잘 넘겨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첫째, 둘째가 조금 성숙했던 것 같은데 막내를 잘 보살피고 3남매가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성장으로 성인으로 잘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분가를 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 3남매가 분가한 뒤에도 그 작은 방앗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 전에 병원을 찾았다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80세를 사시면서 상당히 뭐 노동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도 드시면서 병원을 다니셨는데 방앗간은 계속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기검사 들린 병원에서 사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일종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사실 돌아보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몸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우울해졌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80도 넘은 본인의 나이도 있고, 어쨌든 좀 잘 아이들도 키웠고, 그래서 감사할 뿐인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생을 잘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의미 있게 어떤 걸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네.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운까지 따라줘서 적지 않은 자산을 이 김모 씨가 모으셨다고 하는데 자, 이 생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잘 자라준 3남매에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가가 고민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아버지 평생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방앗간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또 그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현대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사모은 놓은 밭들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값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억대 자산가가 되신 겁니다. 노력도 했고 운도 따라줬고. 근데 이 세 그 아들 딸들이 장남하고 장녀는 공부도 잘하고 뭐 좋은 학교 가서 직장도 좋은 데 얻어서 결혼도 잘하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심지어 장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도 잘 돼서 동생들 돌볼 정도까지 됐고 반면에 막내 아들이 이제 어머니 죽음을 못 받아들였든지 좀 적응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가 또 심지어 이제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그냥 방앗간에서 데리고 같이 사셨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 봐요. 이 잘된 자식들은 잘 됐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좀 아픈 손가락인 네. 막내 아들을 좀 더 덜 보고 싶어서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10억 원 가량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고 나머지 20억 원 중에서 좀 많이 막내에게 주고 싶다. 그
아들, 딸, 장남, 장녀는 지들도 잘 사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유언장을 쓰시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쓰기 전에 이 아버지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기부할 것, 그리고 막내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싶은 이런 유언장 내용들. 물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남매가 워낙 우애 좋게 잘 지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둘째가 막내 힘들 때 같이 아빠와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굉장히 반 부모님 엄마처럼 이렇게 해놓은 형제들이라 이거 가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으나,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고 떠날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아버님이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먼 친척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는 다 온 가족이 화목했는데 막상 고인이 되고 나니까 자식들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런 사례를 보고 나니 지금 내 자식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만에 하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본인의 유언대로 잘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마 최근에 사건마장을 보셨다면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80대 남성 김모 씨의 궁금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들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가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네, 지금 모아놓으신 자산 30억 원 중에 10억 원은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아버지의 인품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공감하시죠? 충분히 좀 공감하죠. 근데 아주 우연하게도 이게 탈무드에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자식 농사를 잘 했으면은 신의 뜻으로 유언장을 백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지를 본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거죠. 네. 근데 그건 탈무드 얘기고 현실은 다를 수 있겠죠. 네. 장현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바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삼남매가 갑자기 아버지 유언장을 보면 뭐 좀 어차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 뭐 유언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새로움 이런 것들을 놀랄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잘 전달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탈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탈무드에는 미칠 수 없지만 탈무드 비슷한 해결책, 궁금증 해결책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우애를 지킬 수 있는 유언장 만드는 방법 소개를 좀 해주시죠. 탈무드 하면 안 되고요. 네,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유언을 이제 해야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유언장은 형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이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민법상으로 5개 형식이 나오고 있죠.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유언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필하고 공정증서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자필은 장점은 비용 들지 않고 스스로 자필을 적으면 되는데 요건을 다 갖추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공정증서는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해놓으면 거의 이게 요건을 갖추기가 좋습니다. 네.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녹음하는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례가 등장한 건 아닌데 휴대전화가 이제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것도 뭐 증인이라든지 민법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는 유언장을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사건마장에서 다뤘던 그 경우가 생각이 나네요. 컴퓨터로 악필이셔서 컴퓨터로 작성하셨다가 유언장이 무효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꼭 자필로 쓰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 김모 씨께서는 30억 자산 중에 10억 원은 기부를 하시고 이 20억 원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아픈 손가락 막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문제가 없을까요? 남은 형제 자매가 동의를 하면 괜찮은데 그거에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건 발생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유류분 제도라는 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정 상속 제도를 두고 있어서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적으로 정해진 몫의 절반 가량은 이게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갔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갔더라도 되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3남매고 30억이니까 딱 떨어지네요. 각각 받을 수 있었던 몫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절반인 5억 원에 대해서는 이 유언장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제적으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현명한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을 보셨다면 아마 여기서도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셨겠죠. 이렇게 해서 삼남매 우애도 지키면서 좀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모 씨께서 생각해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